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전망대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조상 선조들의 기원을 담아서 오늘도 중앙 정치권의 뜨거운 뉴스를 인정 사정 볼 거 없이 사정없이 까부시겠습니다. 시사전망대 큐. 본 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아래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진행을 맡게 될 시사평론가 강종태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으셨어요. 네. 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 특별히 포항 지역, 경주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주민들께서 빨리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사평론가님. 예.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예.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익산의 문화대통령이신 우리 박종환 위원장님도 한가위. 네. 마음만은 넉넉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잘 보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세상 얘기 한번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들어갑시다. 예. 그 서울에 우리 그 재경 우리 익산의 향후에. 남성고등학교 남성고. 예, 익산의 남성고등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명문고죠? 예, 그 서울에 강남 3구가 있어요. 강남 3구요? 예,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예, 우리 남성 출신들이 강남 3구에 살고 있거나 예. 사무실을 갖고 있는 그 모임이 있어요. 예. 그 모임이 이제 서남인데, 예. 서남이 모임인데 이번에 서남이 우리 모임이 우리가 이번에 야유를 갑니다. 서울의 중심구네요. 예, 그렇죠. 9월 17일 날 예. 오전 9시에 양재역 9번 출구 서초문화예술회관이라고 있어요. 9월 17일 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한 50명이 경기도 포천을 갑니다. 산정호수 둘레길을 한번 돌아보고 포천의 백운계곡에 가서 가을에 정치 그 남성 서남이 그 선후배가 우정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모임의 취지가 또 익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또 그렇죠. 공헌을 하시겠어요. 네. 자, 본격적인 그리고 그 9월 25일 재경 남성 체육대회는 다음 주에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서도 좋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토론 들어갑니다. 그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의 소응에 불응했죠. 예, 그렇죠. 사법 리스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어요. 예, 오늘 기소를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흰남노로 인해서 참 태풍 피해를 입으면서 추석을 맞이하고 있어요. 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우리 박종환 TV도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사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 추석만큼 중요한 추석 밥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추석 밥상머리라고 하는데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 밥상머리에 과연 누구의 이름이 올라올 것인가?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밥상머리에 올라올 것인가? 아니면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밥상머리에 올라올 것인가가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방금 박종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지금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어요. 우리 모든 그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들이 제기가 된 게 있습니다. 이 선거는
다른 거하고 틀리게 그 시효가 있어요. 그렇죠. 예, 공소시효. 6개월입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 있었으면은 3개월 뒤인 9월 9일 날은 선거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당 차원에서도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민주당에서는 왜 추석 전에 이렇게 몰아닥치냐 하지만 그 선거 시효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백현동 사건,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 김문기를 몰랐다, 네. 모른다. 이 사건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를 불렀다. 예. 또 백현동 관련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 예. 이런 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기소를 한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당 대표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죄를 졌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저는 제가 민주당 성향계니 박종환 위원장이 국민의힘 네, 성향계니 그렇죠. 그걸 떠나서 시사평론가로서 한 말씀 올려야겠습니다. 네.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렇죠. 익산에 제가 시민으로서 익산 약촌호골에 있는 약촌 과일 가게에서 제가 배고파서 사과를 하나 훔쳤어요. 그럼 절도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 절도범으로 체포된 죄명이나 국정원이라는 국회의원이 다 있고 기자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그 국정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경기도 지사 신분으로. 그런데 있는 사실에 대해서 없다. 감사를 뜨는 선서까지 합니다. 그렇죠. 네. 거짓말 않겠다고. 대통령한테 선서하는 게 아니고 국민 앞에 그렇죠. 선서를 하는 거죠. 헌법에 기초하고 모든 사람한테 정말로 거짓을 안 하고 진실만을 말하겠다 했는데 그 정황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네.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김문기를 몰랐다 그러는데 이번에 호주를 10박 11일로 갔다 온 사실, 그 다음에 그 사진을 통해서 다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골프를 같이 갔고 그 큰 나무에서 손을 잡고 같이 사진을 찍고 이런 많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수사가 온 국민이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예. 자, 고의 거짓말 이번에 그 공소장에 예. 검찰의 공소장에 이재명 당 대표가 고로 거짓말을 했다. 예.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어요. 예. 이게 예. 민주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중단하라 검찰을 방문을 하는데 그 민주당이 예전에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 때 예. 문재인 정부 때 그 일을 지금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사정없이 그 기획수사하고 검찰에서 예. 이성윤 중앙지검장입니까? 그 사람을 내세워서 사정없이 또 지금의 국민의힘이 관련된 사람들을 그냥 한동훈을 비롯해서 그냥 예. 사정없이 했어요. 이번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야당이 돼서 이제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를 이렇게 검찰에 기소를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 하여간 어떻든 간에 여든 야든 당대표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럼요. 그 어느 누가가 됐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는 여야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지난 정부에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저도 시의원 선거 3번 다른 선거에서 4번을 출마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도 축구단 회장을 한 8년을 하면서 총무가 저도 모르게 제 이름이 박힌 프랑카드를 걸었어요. 네. 그 배산 제일공원에. 그래서 경찰에 가서 3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듯이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은 검찰에서 소환을 하고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셨죠? 예. 그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원석이라는 사람이 참 침착하다. 아, 예, 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렇게도 침착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그 야당 민주당 네. 그 많은 그 의원들이 정말로 질문을 왔다 갔다 하는데 나올 게 없어요 보니까요. 아, 준비가 안 됐어요. 예, 질문이. 예, 인사청문이 준비도 그렇습니까? 않고. 그런데 일단 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업무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첫째. 그리고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나온 인사 중에는 최고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합니다. 재산이면 재산,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생활 및 특별히 그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깨끗이 했더라고요. 흠잡을 데가 없는 네. 부분들이 인상적이면서도 많은 그 익산 시민들을 만나면은 여야할 것 없이 그렇게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라는 아주 그 맹렬파 의원이 하나 있어요. 맹렬파가 아니라 그게 진짜 화장판 국회의원이지 그게 무슨 국회의원이야 그런 근데 것이. 질문을 예? 어떤 질문을 했냐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으로서 예. 딱 손을 지키면서 이원석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일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른다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답게 예. 다른 사람 같으면은 참 뭐 그게 또 질문이라고 합니까? 할 건데 아주 진실되게 질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단 한 번이라도 형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 정식 호칭만 사용했다. 중앙지검장 할 때는 중앙지검장님, 검찰총장 할 때는 검찰총장님이라고 정확히 불렀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쉽게 말해서 윤석열 지금의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 할 당시에 윤석열 라인의 머리 이 두뇌가 바로 이원석 후보자였고요. 팔다리 역할을 한 게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지금 김남국 국회의원 얘기했죠. 예. 그 민주당의 처음에 철험이라고는 있어요. 예. 예.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모임이요? 예. 예. 거기에 김남국이 김의겸 여기 우리 예, 맞습니다. 예. 전라북도 출신이죠? 예, 군산 출신인데 김무견. 이런 사람 그 흑석동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투기한 사람 청와대 대변이다 모가지 탁 난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이라고 말해야 청문이나 인사청문이나 나와서 질문하고 물어본 거 보면은 국민이 보기에는 가짜나게 보여요. 예. 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말씀이 나와서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73년생입니다. 네. 그런데 이원석 후보자가 69년생이에요. 닭띠고요. 이 이원석 후보자는 외유내강의 소유자고요. 그 검찰에서 옛날에 차장, 부장을 하면서도 조직 장악력이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검찰 차장 되고 그러면은 고개가 들려지고 머리가 뒤로 제껴지는데 그렇지 않고 물론 가정교육이 잘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솔선수범을 하고 본인이 자, 그래서 일명 조선의 제1검으로 이렇게 우뚝 서고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그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예.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예. 그 사생활이나 또는 가정적인 이런 문제는 방송에 그 뭐라 그러니까 생중계하지 말고 예. 그 정책 질의할 때만은 방송에 그 생중계를 하고 예. 이 사생활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비공개를 한다든가 예. 이렇게 해야지 그냥 완전히 그냥 장관이나 이런 청문회를 받는 사람 모르면은 젊은 국민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온 그 일에게 다 나와버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청문회에 나는 문제가
그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나는 있다 나는 생각을 하고 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그 관련된 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 예, 좋은 예,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시사평론가로서 딱 한 일침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검사다, 검찰총장의 검사다, 이런 말들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 역사에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예.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이 윤핵관이라는 것이 유동을 쳐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돌고 돌아서 국회 부의장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예, 예.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돌돌윤, 돌돌권, 돌고 돌아 권성동, 돌고 계속 그 물레방아 네. 돌듯이 돌던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이번에 선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호남의 서진 정책의 선두주자였던 우리 박주선 그 전 의원을 상당히 거의 뭐 99% 신임을 하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박주선 전 부의장이죠. 부의장께서 네, 고사를 했어요. 고사를 하셨어요. 예, 예. 근데 고사한 그 의미도 좀 우리가 밝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역할이 무슨 국민의힘에서 큰 역할을 해가지고 혁신적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네. 쉽게 말해서 저기 지금 비가 와가지고 다리를 못 걷는데 나무를 하나 톱으로 잘라서 나무 하나 놓는 그런 역할이에요. 네. 임시 방편을 이런 역할인데 70 중반을 달리는 정치인의 참 거두죠. 그리고 신망이 높고 굉장히 그 여야를 떠나서 존경받는 그런 박주선 전 부의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국심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모로 해서 고사를 하신 걸로 알고요. 일단은 권성동에서 시작돼서 장제원, 서병수, 주호영으로 이어지면서 법원 판결로 좌절이 된 조호영호를 다시 새롭게 세워서 나가는 리더자로 우리 정진석 예. 새 위원장이 발탁이 됐습니다. 예. 네. 그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추대되는 그 과정을 나는 보면서 예. 국민의힘이 아직도 그 초점을 뭐가 문제고 이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들한테 따가운 시선을 받는 뭐가 문제인 걸 아직 지금 못 잡은 것 같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내가 국민의힘의 내가 당원이지만은 예.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핵관의 좌장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렇죠. 예. 윤핵관의 맏형이라고. 예.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오늘 9월 8일 지금 원내대표를 예. 사표 냈어요. 예. 사표 냈는데 과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걸 마무리를 잘할 것인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사실 이 비대위가 이준석 모라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모라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뺄셈 정치를 하는가? 뺄셈 네? 정치. 덧셈 정치를 플러스 보태기를 해도 힘든 상황에서 뺄셈 정치를 해서 더 화근을 만들었다. 나는 그렇게 곱하기는 못할 망정. 네,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과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좀 의아심도 갖고 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표를 한 게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조금 늦었지 않느냐 한 말씀을 덧붙이면서 지금 질이 멸렬한 국민의힘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좀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아이디어를 못 내고 있어요. 참 아쉽습니다.
굉장히 아쉽고요. 그런 예, 예. 부분이.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그 공간은 다 있어요. 누구나요. 예, 예. 그 공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통령 그 옛날에는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건불 10년. 권불 10년, 화무 11홍이 나오는데 예, 예. 요새는 권불 5년이에요. 건불 5년.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면은 이제 끝장납니다. 예? 예. 근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그 자리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맞습니다. 항상 내 방송에서 말하지만은 예. 대통령 5년이지만은 내년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이제 대통령도 내임도 들어가요. 말 안 들어요. 그렇죠.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리고 시장이나 도지사들 그 자리 영원은 4년 금방 지나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퇴임하면은 그 평상시 재임 기간에 덕을 쌓고 예. 잘해야 퇴임 기간에도 뭐 의원님, 뭐 장관님, 예. 시장님하고 대우받지.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딱 재임 끝나면은 예. 막 욕을 해요. 막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해요. 그리고 시내를 돌아다니들 못해요. 어디 이렇게 시사평론가나 저는 뭐 뒤진 거 없으니까 뭐 큰 힘을 뭐 이렇게 내세운 거 없으니까 막걸리 집을 가든 찻집을 가든 자유롭게 가지만은 예. 국회의원 시장 한 사람들 재임 기간에 잘못해가지고 어디를 돌아다니를 못해요. 네, 저는 저를 지지한 분들한테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인사를 못해서. 제가 왜 이제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예.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재임 기간에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요, 예.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준석이는 또 한 말씀 올리고 가겠습니다. 네. 37세면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권성동이니 이런 원내대표 하는 세 50대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37세라고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 하버드 역대 들어간 정치인 중에 공부를 가장 잘했다고 그래요. 공부 잘한 거하고 지금 정치인의 여당 당대표하고는 저는 차이를 둬야 된다. 이번에 뭐 내가 달걀이냐, 뭐 지금 와서 나를 품는다는 말은 내 머리가 돌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A입니까? 이런 거를 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이 이준석이라는 친구를 제가 잘 알아요. 김관영 도지사하고 옛날에 바른미래당 할 때 손학규 대표를 모시면서 이 친구하고 밥도 많이 먹고 정말로 내가 서울에서 3개월 동안 있어서 잘 아는 친구인데 그때 이준석이와 지금은 여당 당대표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은 이 친구는 다시 한국말을 예의를 다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준석 당 대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돼가지고 이제 우리 익산에 왔어요. 예. 네, 익산역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근데 사진도 찍고 그러실 때. 저희들이 가서 환송도 해줬는데 이준석 뭐 제가 이준석 당 대표를 좋아하고 뭐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예.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있겠죠. 좋은 점이 예. 있는데 이준석 당 대표가 고쳐야 할 점이 하나 있다면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가지고 즉시 반응한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가지고 상대방을 적을 만드는 거. 그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요. 좀 당 대표면은 좀 그걸 좀 이렇게 쓴소리를 누가 하면은 그걸 예. 좀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받아줘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준석 당 대표의 그 정치 그 영역을 보면은 같이 한 사람들은 다 적이 돼 버렸어요. 다 떠났고. 예, 안철수도 그렇고 손학규 대표도 그렇고 그러면 좀 뭔가에 그런 점을 좀 고쳐야 하지 않나. 그 이준석 당대표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여러 젊은 청년들을 정치를 끌어내고 또 소통도 잘하긴 해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준석 당대표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번 결과가 어떻게 되든 뭐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 이렇게 품든 또는 헤어지든 간에 앞으로 정치 미래를 위해서 이준석 전 당대표는
즉각적인 반응을 해서 적을 만들지 말고 품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사평론가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한 익산의 다다익산, 다문화익산. 예. 네,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큐. 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은 네, 많은 그 도시들 중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렇죠. 인구 감소 문제가 예. 심각합니다. 군 시가 많습니다. 네, 특히 우리 익산은 더 심각해요. 예, 익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많은 시들과 특별히 군 단위의 이 군수들이 가장 고심하는 게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익산의 정원율 시장님이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 박종환 태부에서도 지난번에 네.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흔적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익산시 문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이 다문화 학생들, 다문화 주부들,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죠. 정책을 개발해서 심도 있게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정원율 시장이 잘한 정책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시민들을 위해서 그 다이로운 카드를 발급을 해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어요. 네. 이런 정책을 히트를 쳤듯이 다다익산, 다문화익산의 문화도시로서 특별히 이 다문화 여러 그 해외에서 들어온 인구들이 상당히 익산에도 많이 분포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구 감소 문제를 다문화 소통과 협치 발전을 위해서 이걸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지인도 다문화 무슨 결혼 그 무슨 행사가 있다고 저한테 한 연락이 왔는지 예. 자세히 그 행사 날짜를 지금 제가 모르는데 다문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예. 한국 특히 우리 익산에 정착을 할 때 예. 정착에서부터 생활, 경제, 그렇죠. 또 일자리, 그렇죠. 또 다문화에 나온 제 2세들의 또 예. 학교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타도시하고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익산시에는 다문화 가족을 중시한다. 그렇게 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문화 정책을 좀 획기적으로 좀 세밀하게 좀 해서 우리 익산시가 다문화 가족들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예. 강종태 시사평론가 얘기 아닙니까? 저한테 질문이 많은 질문 네. 중에 하나가 첫째 주거입니다. 주거. 네. 그리고 일자리예요. 교육도 그리고 이세가- 세 번째가 교육입니다. 그렇죠. 이 질문들이 가장 많이 와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기 안착하기가 힘들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정원율 시장님께서 꼭 받아들여서 네. 정말로 인구가 떠나는 게 아니고 인구가 자꾸 몰려오는 그런 네. 살기 좋은 익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 그럼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예, 예. 또 뭐 일자리도 없고 2세 교육도 힘들으니까 예전에 우리 때는 결혼은 필수, 연애는 선택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연애는 결혼은 선택. 필수, 연애는 선택이었어요. 네, 지금은 결혼은 뭐 노래 가사 선택이고 예. 연애는 필수예요. 예.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문화 가족들이 결혼을 해서 우리 익산에 정착을 한다면은 예.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 경제적인 도움도 취하고 예. 일자리도 취하고 또 2세들 교육도 시켜줘야 하고 정말로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예. 다문화의 가족의 다문화의 인들의 천국이 되는 그런 우리 익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 강종태 시사평론가의 제안 아닙니까? 익산시에서 네. 앞으로 살아가고 터전을 일구며 살아갈 우리 다문화 익산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우리 정원율 익산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원 여러분, 우리 익산시가 다문화 가족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정책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